차고에서 엔진이 은퇴를 결정하기 전에 차를 보는 것에 질릴 정도로 내구성이 뛰어난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무적인 유산과도 같습니다. 계획적 구형화가 신차들을 파괴하는 현재, 오늘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무시하는 15대의 기계들을 구조해냅니다. 총알도 막아낼 법한 기계적 신뢰성과 경제적인 유지보수 비용을 가진 모델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순위는 100만 킬로미터를 넘어서는 진정한 불멸의 존재들이니 놓치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번호 15, 혼다 시빅 8번째 세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생산된 혼다 시빅은 현대성과 순수한 기계적 저항력 사이에 완벽한 균형점을 나타냅니다. 이 모델, 특히 내부적으로 R18B라고 알려진 1.8리터 엔진 버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파괴 불가능하다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수명의 기술적 이유는 파워트레인의 단순함과 견고함에 있습니다. 작고 고도로 혹사당하는 터보차저에 의존하는 현대식 엔진과 달리 이 자연 흡기 엔진은 체인 방식의 타이밍 시스템을 사용하여 벨트 교체 미흡으로 인한 치명적인 파손 걱정을 없앴습니다. 5단 자동 변속기 역시 수십 년간의 집중적인 사용 후에도 부드러운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차로 설계되어 똑같이 견고합니다. 기계적 강점은 열 관리와 엔진 내부 부품의 품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오일 교체 주기를 지킬 경우 30만 킬로미터 주행 후에도 마모가 최소화됩니다. 사소한 약점으로는 일부 소유주들이 엔진 마운트의 조기 마모나 에어컨 시스템의 고장을 보고하지만 이는 차량의 무결성을 해치지 않는 간단한 수리들입니다. 평균 유지보수 비용은 해당 카테고리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며 부품 가용성은 완벽하여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순정 부품이나 외부 제조사 부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엔진의 원래 압축력을 유지하면서 60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기록된 차량들이 존재하며 이는 이 차가 죽기를 거부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우리의 리스트에 오를 자격이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번호 14, 토요타 코롤라 9번째 세대. 2002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제작된 토요타 코롤라 9번째 세대를 언급하지 않고 내구성을 논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기술적 실수일 것입니다. 이 차량은 전자장치가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기 전 토요타 신뢰성의 정점으로 많은 정비사들에게 간주됩니다. 주로 1.8리터의 1Z, ZF, 이 엔진을 장착한 이 추진 장치는 변형 없이 지속적인 열 스트레스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항력의 비밀은 낮은 마찰과 탁월한 윤활을 우선시하는 엔지니어링에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이 매우 내구성이 강해서 극한의 열기와 극심한 교통 정체 조건에서 택시로 사용되며 지구를 20번 도는 것과 맞먹는 거리를 누적하는 개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의 평판이 너무 높아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장기적인 비용 대비 효율성 덕분에 투자가 정당화됩니다. 문제 부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간혹 시리즈 초기 모델에서 오일 소모가 발생하는 정도에 그쳤고 이 문제는 브랜드 측에 의해 빠르게 수정되었습니다. 당시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코롤라는 속도나 고급스러움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셰시 구조와 전기 센서의 품질은 현재의 자동차들이 단순히 도달할 수 없는 신뢰성 수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는 재원표에서 감동을 주려는 차가 아니라 주행 거리계로 감동을 주는 차량입니다. 번호 13, 볼보 240. 볼보 240은 자동차가 평생 지속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한 스웨덴산 탱크입니다. 1974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제조된 이 모델은 취약함의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신뢰성 뒤에 숨겨진 엔지니어링은 레드블록 엔진으로 알려진 무소의 블록 엔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현대의 어떤 엔진도 파괴할 법한 기계적 학대를 견뎌내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이 차량들의 수동 변속기는 투박함과 저항력으로 전설적이며 자동 변속기 버전은 더 느리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수명의 기술적 이유는 냉각 시스템부터 드라이브 샤프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부품의 과도하게 튼튼한 설계에 있습니다. 중요한 예방 정비는 기본적으로 유체 교체와 시간에 의해 퇴화될 수 있는
고무 부품들에 대한 감시로 축소되며 주행 거리 때문은 아닙니다. 복잡한 컴퓨터 진단 시스템 없이 기본 공구로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장기적인 운영 비용은 놀랍습니다. 원래 엔진으로 100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개체들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내 구성 수집가들에게 황금 표준이 되었습니다. 제작 품질과 시대를 수십 년 앞선 수동적 안전성으로 유사한 대안들을 압도합니다. 번호 12 메르세데스 벤츠 클래스 EW124. 1984년에서 1995년 사이에 생산된 메르세데스 벤츠 이 클래스 W124 세대는 비용을 도외시한 철학 아래 건설된 마지막 메르세데스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들이 오늘날을 지배하는 예산 제약 없이 가능한 최고의 재료를 사용할 자유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의 위치는 상급 럭셔리 차량이었으나 이 차의 진정한 가치는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의 택시 차량들에서 입증된 신뢰성의 역사에 있습니다. 기계 기술은 단순하지만 완벽하게 실행되었으며 특히 최소한의 유지 보수만으로 수십 년 동안 작동할 수 있는 6기통 디젤 엔진이 돋보입니다. 디자인의 구체적인 강점으로는 견고함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편안함을 제공하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시스템과 30년이 지난 후에도 차체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도장 및 부식 방지 처리가 포함됩니다. 순정 부품 가격이 비쌀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보수 고려사항이 중요하지만 이 부품들의 내구성은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보다 3배 또는 4배 더 뛰어납니다. 잘 관리된 이 차가 앞으로 또 다른 30년을 쉽게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전문가들 덕분에 중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재판매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이 분기별 이익보다 우선시될 때 럭셔리와 기계적 불멸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번호 11 혼다 어코드 7번째 세대.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제작된 혼다 어코드는 3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중형 세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모범 사례입니다. 동시대의 많은 차량들이 전기적 결함이나 부식으로 인해 폐차장으로 향한 반면 7번째 세대 어코드는 여전히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K-시리즈 엔진, 특히 iVTEC 시스템이 적용된 2.4리터 엔진입니다. 이 추진 장치는 선형적인 출력 전달과 거의 황당할 정도의 내부 내구성을 결합한 일본 엔지니어링의 보석입니다. 이 엔진의 타이밍 체인은 차량의 전체 수명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주행거리가 많은 엔진에서 가장 흔한 고장 지점 중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엔진뿐만이 아닙니다. 실내 소재의 품질과 셰시의 무결성 또한 뛰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삐걱거리는 점일도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현대적 인테리어와 달리 아코드는 햇빛과 일상적인 사용에도 크게 퇴화되지 않고 견디는 고저항 폴리머와 직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동 변속기는 부드럽고 정밀하며 5단 자동 변속기는 시리즈 초기 모델의 일부 설계 문제를 극복한 후 5만 킬로미터마다 오일을 교체해 줄 경우 극도로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달을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거리를 주행한 후에도 여전히 단단함이 느껴지는 차입니다. 번호 10 토요타 캠리 XV40.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생산된 토요타 캠리 XV40 시리즈는 모든 현대적 세단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표준입니다. 이 차는 경주에서 이기거나 우아함 경연 대회에서 돋보이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매일 아침 어김없이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견고한 변형 모델은 4기통 2.4리터 엔진을 장착한 모델로 단순함과 유지보수 작업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엔진룸의 작업 공간 덕분에 돋보입니다. 이 모델에서 토요타의 엔지니어링은 열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여유 있게 설계되어 극한의 더위나 끝없는 교통 정체 속에서도 엔진이 최적의 온도 범위를 벗어나 작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변속기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긴 기어비를 통해 회전수를 낮게 유지하고 내부 부품의 마모를 줄입니다. 이 시대의 캠리 소유 비용은 최소화되는데 이는 기본 서비스 외에 정비소를 방문할 일이 거의 없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리 인프라가 제한적인 시장에서 선호되는 차량이며 그 구조가 실수에 강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캠리 소유자에게 40만 킬로미터를 넘어서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단순히 기대되는 표준일 뿐입니다. 번호 9.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는 자동차를 트럭처럼 만들던 시대의 유물입니다. 2011년까지 펜서 플랫폼 아래 생산된 이 차량은 동급 최후의 모델입니다. 강철 프레임 위에 차체를 얹은 구조의 후륜 구동, 그리고 자연 흡기사 0.6리터 V8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성이 불멸의 열쇠입니다. 차체가 셰시와 분리되어 있어 도로의 충격이 실내의 구조적 무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가벼운 충돌 시 수리가 현대적인 모노코크 차량보다 무한히 간단합니다. 모듈러 V8 엔진은 수십만 시간 동안 공회전 상태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하며 이는 뉴욕과 같은 도시의 경찰 순찰차나 택시 서비스에 필요한 특성입니다. 서스펜션 부품들은 거대하며 연석을 오르내리거나 상태가 나쁜 도로를 손상 없이 주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에 비해 연료 소비는 높지만 값비싼 수리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솔린 지출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현대 시장에는 크라운 빅토리아의 물리적 저항력을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족용 세단으로 위장한 시대 뒤떨어지기를 거부하는 중장비 작업 도구입니다. 번호 8. 렉서스 LS400. 렉서스 LS400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잘 만들어진 자동차일 것입니다. 토요타가 80년대 후반에 럭셔리 브랜드를 출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수천 명의 엔지니어를 배치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단 하나의 목표는 품질과 내구성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를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4리터 V81UZF-E 엔진은 항공우주 공학에 가까운 공차 표준으로 설계된 정밀함의 걸작입니다. 이 엔진은 매우 균형이 잡혀 있어서 엔진이 작동하는 동안 블록 위에 샴페인 잔을 올려두어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차량의 내구성은 전설적이며 오일과 벨트 그리고 점화 플러그 교체만으로 100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스위치와 가죽 패널 그리고 전기 시스템의 모든 부품은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수십 년간 견디도록 테스트되었습니다. 방음 성능은 현재의 많은 럭셔리 자동차들도 능가하지 못했으며 4단 자동 변속기의 부드러움은 기어의 단수보다 부품의 품질이 우선시되던 시대의 증거입니다. 오늘날 LS400을 소유하는 것은 대리점에서 출고된 날과 똑같은 정밀함으로 작동하는 타임캡슐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업이 비용을 아끼지 않고 가능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 그 결과물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기계가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궁극적인 사례입니다. 번호 7. 미쓰비시 몬테로 네 번째 세대. 다른 시장에서 파제로 또는 쇼군으로 알려진 미쓰비시 몬테로는 다카르 랠리의 모래 언덕에서 명성을 쌓아온 거인입니다. 최소한의 변경으로 거의 15년 동안 생산을 유지한 네 번째 세대는 기계적 견고함과 일상적 실용성 사이에 최적의 지점을 나타냅니다. 프레임 일체형 모노코크 샤에시는 많은 순수 오프로드 차량보다 뛰어난 구조적 강성을 제공하여 야외 주행 능력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4기통 3.2리터 디젤 엔진은 무식할 정도의 힘을 가진 장치이며 커먼 레일 분사 시스템은 대륙 횡단 원정에서 필수적인 연료 품질의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몬테로의 진짜 비밀은 슈퍼 셀렉트 4 WD-E 구동 시스템에 있습니다. 운전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다른 현대적 전자 시스템과 달리 이 메커니즘은 트랜스퍼 케이스에 직접 연결된 물리적 레버를 통해 후륜 구동, 상시 사륜 구동, 중앙 차동 장치 잠금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기계적 연결은 결정적인 순간에 전자적 고장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는 터치스크린보다 철의 공학을 소중히 여기는 소유주의 손에서 50만 킬로미터를 버티도록 설계된 차량입니다. 번호 6. 닛산 페트롤 Y61. 현대 사회가 독립 형하장치와 소형 엔진으로 나아갈 때 닛산 페트롤 Y61 시리즈는 저항력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델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닛산은 후속 모델을 출시한 후에도 오랫동안 중동과 호주의 특정 시장을 위해 생산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차량의 구조는 전륜과 후륜 모두의 리지드 X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극한의 충격과 뒤틀림에 대해 사실상 파괴 불가능한 구성입니다. 극한의 장수 수명을 위해 선호되는 엔진은 4.8리터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이 자연 흡기 추진 장치는 열 발산 능력이 뛰어나고 내부 부품이 매우 견고하여 많은 튜너들이 블록을 파손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출력을 내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합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영원한 엔진입니다. 5단 수동 변속기는 산악 등반이나 다른 차량 구조 시 지속적인 토크를 견디도록 설계된 중장 비급 장치입니다. 페트롤 Y61는 고급스러워지려 하지 않습니다. 실내는 소박하며 소재는 먼지와 진흙 속에서의 하루 일과 후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단한 플라스틱입니다. 이는 당신을 결코 길에 버려두지 않을 글로벌 서비스 차량의 정의입니다. 번호 5. 토요타 힐럭 7번째 세대. 토요타 힐럭스, 특히 200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생산된 7번째 세대를 언급하지 않고는 신뢰성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괴 불가능한 트럭으로 알려진 힐럭스는 개발도상국, 광업 분야, 그리고 인도주의 단체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이 세대의 엔지니어링은 절대적인 단순화에 집중했습니다. 2.5리터 터보 디젤. 이 KDF-TV 엔진은 속도가 아니라 극한의 방치 속에서도 계속 작동하는 고집스러움으로 전설적입니다. 사다리꼴 프레임 샤시는 경쟁사보다 눈에 띄게 두꺼워 제조사가 권장하는 무게 이상의 짐을 수년간 실어도 피로 균열을 방지합니다. 판스프링 방식의 후륜 서스펜션은 한 세기 전의 기술적 해결책이지만 압박 속에서도 고장날 복잡한 부품이 없기에 여전히 거친 작업에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이 모델의 부품 가용성은 전 세계적입니다. 세상 어느 먼 마을에 가더라도 힐럭스를 수리할 줄 알고 필요한 예비 부품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고들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범주를 넘어 매우 낮은 감가상각과 전무한 수준의 예방 정비 비용 덕분에 안전한 금융 자산이 되는 도구입니다. 번호 4. 토요타 랜드 크루저 세티의 70. 우리는 많은 전문가가 지금까지 제조된 가장 내구성이 강한 민간 차량으로 간주하는 토요타 랜드 크루저 세리의 70에 도달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현대의 어떤 기술도 가장 험난한 지형에서 이 차의 효율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유엔과 세계 최대 광산 기업들의 표준 차량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견뎌내는 유일한 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버전의 심장은 4.2리터 6기통 자연 흡기 디젤 엔진인 1HZ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터보도 없고 복잡한 전자장치도 없으며 일단 시동이 걸리면 차의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더라도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내연기관의 기계공학입니다. 차축은 거대하고 구동 시스템의 진공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휠 허브는 수동 방식이며 라디에이터는 소형 트럭을 냉각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랜드크루저 세리의 70에는 고급 카페트 대신 비닐 바닥이 있고 복잡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대신 기본 라디오와 레버 방식의 환기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모든 그램은 절대적인 내구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되는 기계이며 종종 원래 소유자보다 오래 살아남으면서도 기능을 온전하게 유지합니다. 험악한 용도의 차량으로의 이러한 전환은 품질 공학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재료의 저항력에 집중함으로써 이 제조사들은 국경을 모르는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광의 세 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영원한 내구성과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존재감을 결합하여 불가능을 달성한 차량들입니다. 이 목록을 마치는 새 이름은 단순한 신뢰할 수 있는 기계일 뿐만 아니라 바퀴 위의 완벽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한 지위와 기계적 힘의 상징입니다. 소유자의 어휘의 고장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선택받은 자들의 원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번호세 혼다 시빅 6번째 세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혼다 시빅은 일본의 효율성이 은총의 상태에 도달한 정확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모델은 내구성에 있어서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B 시리즈와 D 시리즈 엔진으로 유명합니다. 시빅의 천재성은 단순함과 양쪽 차축의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을 사용한 점에 있는데, 이는 보통 경주용 차량이나 극단적인 럭셔리 차량에만 허용되는 특징입니다. 이 구성은 우수한 핸들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충격력을 매우 균형 있게 분산시켜 수년 동안 셰시의 마모를 최소화합니다. 1.6리터 엔진은 야금하게 걸작입니다. 내부 공차가 매우 정밀하여 깨끗한 오일만 유지한다면 30만 킬로미터 주행 후에도 실린더 마모를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계가 모듈식입니다. 교류 발정기부터 산소 센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품에 접근하기 쉬워 공임 비용이 현대 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기본 렌치 세트와 사용자 매뉴얼만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차입니다. 작고 경제적인 포맷에서 최고의 신뢰성을 찾는 이들에게 이 시대의 시빅은 여전히 황금 표준입니다. 번호 2, 토요타 캠리 5번째 세대. 만약 기계적 신뢰성을 위한 기념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생산된 토요타 캠리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차량은 오늘날의 대량 소비 산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과잉 공학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EAZ-F2로 알려진 4기통 2.4리터 엔진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도 불평 없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벨트 대신 타이밍 체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회전 엔진에서 가장 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고장 지점 중 하나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캠리를 이 위로 끌어올린 진짜 이유는 내부 소재의 품질입니다. 플라스틱, 고무실, 전기 커넥터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열기와 습기에 면역인 것처럼 보입니다. 40만 마일을 주행하고도 원래의 정숙함을 유지하며 모든 전기 액세서리가 첫날처럼 작동하는 개체들을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4단 자동 변속기 역시 부드러움과 행성 기어의 견고함으로 전설적입니다. 캠리는 가장 빠르거나 가장 흥미진진한 차가 되려 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차가 되려 합니다. 밖이 눈보라가 치든 사막에 열기든 상관없이 향후 20년 동안 매일 아침 차가 시동이 걸리는 것이 당신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일 때 선택하는 차량입니다. 번호 1, 메르세데스 벤츠 W123. 절대적인 1위에는 영원한 자동차라는 개념을 정의한 차량인 메르세데스 벤츠 W123 시리즈가 있습니다. 70년대 중반에서 80년대 중반 사이에 제조된 이 모델은 최종 비용에 상관없이 가능한 최고의 엔지니어링 전제 아래 메르세데스 벤츠가 차를 만들던 시대의 증거입니다. 특히 5기통 엔진을 장착한 300D와 같은 디젤 버전은 전 세계 정비사들에 의해 승용차에 장착된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엔진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계들이 경미한 수리만으로 100만 킬로미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불멸의 비밀은 사용된 강철의 품질과 저품질 연료나 비상시 가공된 식물성 기름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보쉬 기계식 분사 펌프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엔진 내부 가동 부품의 두께는 현재 설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이는 변형 없이 열 스트레스를 흡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부의 각 스위치는 한 세기 동안 지속되도록 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무게감과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W123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바퀴 위의 벙커입니다. 오늘날 이 차를 소유하는 것은 단순한 스타일의 표현이 아니라 순환 경제의 교훈입니다. 무결성을 가지고 계획적 구형화 없이 제작된다면 기계적인 물체가 사실상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기에 논란의 여지 없는 우승자입니다.